부족한 점이 있겠습니다만은 기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타임즈 송길용 기자입니다. 네네. 성남시는 지난 8년 동안 이재명 민주당 소속 시장이 맡아 하셨고 또 4년도 윤수민 시장 때서도 민주당 소속이고 총 12년을 시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공과가 있을진데 그 공만 출마 기자회견 서두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대장동 사태라든가 또 윤수민 시장의 4년 동안 질질 끌려온 송사 사건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성남 시민이 앞으로 4년 동안 민주당 소속의 시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윤창근 예비 후보 아직 아니시죠? 네, 윤창근 의장님께서 어떠한 각오로 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도 있고 사도 있습니다.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최고의 복지도시 성남으로 이사 오고 싶다는 도시로 만들었다는 이재명 시장의 공이 있고요. 또 아시아 실리콘밸리로 출발을 해서 성남을 대한민국 최고의 최첨단 도시로 만들려고 했던 윤수민 시장의 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간에 대장동 문제나 성남 FC 문제 그리고 최근에 윤수민 시장의 그 송사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기관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단순히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회에서도 조사를 통해서 규명하게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저희 성남시에서는 그런 어떤 결과에 따라서 잘못된 행정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윤수민 시장의 송사 문제에 대해서도 결국 인사 문제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대표적으로 송사의 문제에 끌려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기자회견문에 우리 시의 앞으로 5개 트렌드 중에 한 가지로 청렴을 잡았던 이유도 그런 문제에 대한 극복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특히나 그 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성남시장도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기능을 갖추겠다 이렇게 제가 지금 표현한 것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 네, 오마이뉴스 박수영자입니다. 예. 됐어요? 네. 그 현재 여당의 대선 패배로 인해서 지방선거 어려움이 좀 예상되고 있으신데 이와 더불어 성남 지역의 여권 내 경선 과정 과열로 인한 우려도 좀 제기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당내 경선에 임하는 각오와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을 뽑는 중앙 정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생활 정치를 실현하는 문제는 엄연히 다른 문제이고 우리 시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대변할 일꾼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고요.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당내 경선 문제를 말씀 주셨는데 우리 민주당은 늘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그 시장 출마자를 결정해온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선거 지방선거 때는 그 단독 공천을 했던 경우도 있었죠. 좀 길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생활 정치로 중심으로 하는 풀뿌리 자치가 확대돼야 되는 개념으로 볼 때 그 전략적인 공천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아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역에서 훈련되고 지역에서 공부하고 지역 사정을 잘 아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정착돼서 이 자치분권이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선 과정에 대해서는 그런 과정이 온다면 당연히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것이 과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과거처럼 그 중앙에 있는 정치인들을 일방적으로 지역에 내려보내는 것은 더 이상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네. 네, 시사스포츠의 변모습 기자입니다. 오늘 성남시장 출마 선언하시는데, 이 선언문도 참 장문이고, 또 기자분들의 관심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출마 선언은 출마 선언인 것 같아요. 지금 대권이 끝나고 나서 상황이 굉장히 묻혀있는, 지방선거에 굉장히 묻혀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오늘 말고도 앞으로도 여러 번 말씀하실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성남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시에서 50년을 넘게 살아셨고 성남시에 이제 의장도 지내셨고 성남시장을 나가시겠다고 하는 확실하게 일할 사람이라고 하는 답을 한마디만 좀 던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마디로 그 답을 원하신다면 지역을 제일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지역의 시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소통해온 사람, 그리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약속하면 지킨 사람,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시죠. 분뉴스는 조기상입니다. 예. 5가지 공약 중에 그 5번째 일상회복 부분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당선되시면 즉시 수경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겠다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일괄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한테 100만 원, 200만 원씩 주겠다는 것인지 정확히 그 피해액을 사출해서 최대한 보상을 해주겠다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정부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죠. 그 대통령 당선자도 얘기를 했고 우리 쪽 후보도 얘기를 했는데 그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은 이 손실보상 50조를 준비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부에서 어떻게 손실보상을 준비할지에 대해서 저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방자치단체는. 다만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미리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우리 지역에 중앙에서 최근에 그 300만 원씩 지급한 330만 명에게 지급한 그 부분도 지역의 중소상인들에게 입장에서는 좀 불이익을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상가를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성남시의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해서 성남시가 그 재난안전기금을 별도의 재난안전기금을 준비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좋았겠지만 이번 추경에는 아마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 시의 그 예산 담당 과장한테 그리고 우리 기조실장을 불러서 다음 시장이 누가 되든 간에 지금부터 그 재난안전지원금을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부터 좀 준비해서 7월달 9대 의회가 진행이 되면 그때 바로 할 수 있도록 좀 준비해달라 이렇게 요구했고요. 그거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역의 여론을 들어볼 때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과거에 우리가 재난안전금으로 지원했던 여러 가지들을 전부 취합해서 정말 취약한 부분은 전부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빈 문제입니다. 이 코로나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융자들을 받고 그 빚 때문에 허덕이는 중소상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중소상인들에게 금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사무금융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이자 없고 종이 없고 담보 없고 이런 사무금융지원을 서울시는 계획하고 있는데요. 성남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 이 금융지원에 대한 준비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그 정부에서 지금 50조 준비해서 하겠다는 것과 연계해서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질의 없으시면 예, 이겁니다. 이번에 그 대선 결과 보셨죠? 성남 같은 경우가 이제 75표? 뭐 0.01% 정도로 해가지고 근데 전 이거 좀 반대로 해석했거든요. 결국에 가서는 지역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다. 근데 오늘 이거 쭉 읽어봤더니 비전이나 이런 거 있는데 결국에선 민선 시대 이후에 계속 문제가 됐던 거 있지 않습니까? 신구도심의 갈등, 봉합하지 못한 채 여전히 또 이번에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이고 또 이번 대선 국면에서 나타났던 거 있지 않습니까? 세대 간 갈등, 20대와 50대와의 갈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연히 분명히 지금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뭐라 그럴까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번 대선 결과에 나타난 그 신고도심 간의 표 차이에 의한 신고도심 갈등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건 좀 저는 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도심이라고 표현되는 분당 생활권 결국 이번 대선에 지금 당선자를 선택한 이유는 부동산과 연계된 세금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런 중앙정부 차원의 문제 때문에이지 성남은 신고도심 간의 어떤 불균형이 많이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도심 같은 경우 지금 재개발이 한 절반 정도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2030 계획에 의해 가지고 조만간 본도심이 거의 재개발이 이루어질 텐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아마 현재 원도심이 그 신도심이 되고 30년 된 분당이 그 낡은 도시가 되는 이런 상황으로 역전되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뉴시티라고 하는 부분은 원도심과 그리고 신도심 모두가 뉴시티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가는 방향 자체가 현실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해법을 가지고 결국은 뉴시티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 슬로건의 주요 슬로건이 뉴시티 성남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이 세대 간 갈등 문제는 그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전국적인 현상의 문제이죠. 다만 세대 간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심한의 정책이 있어야겠죠. 제가 그 입장문에서 밝혔지만은 청년들에 대한 문제, 청년들의 일자리에 관한 문제, 그리고 청년들이 기거할 수 있는 주택의 문제, 청년들의 복지 문제 이런 문제들을 조금 우리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정책들을 통해서 그런 세대 간의 갈등은 극복해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세대 간의 갈등 중에서도 실제로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좀 하기에는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는 35% 정도가 그 나홀로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가구죠. 그 중에는 청년도 있지만은 중장년 이상의 노년층의 나홀로 가구가 많기 때문에 노인복지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복지에 쓸 돈을 빼서 노인복지에 쓰고 노인복지에 쓸 돈을 청년복지로 옮길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균형 있게 이렇게 잘 정책을 해서 하나하나 극복해 가야 된다.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입장문은 좀 원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세부적인 제 공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주 우리 기자님들께
제 생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2, 3일에 한 번씩 제가 준비하고 있는 공약들을 이렇게 전달해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제가 전달해드리는 그런 공약에 대해서 우리 저와 마찬가지 기자 여러분들도 공인들이시니까 혹시 생각이 다르거나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시라고 말씀을 주시면 고민해서 반영할 건 반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은 언제 하십니까? 예비 후보 등록은 지금 이제 당에서 사전 검증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후보가 난립할까봐 뭐 부동산 문제나 그러니까 범죄 경영 문제나 이런 것들을 사전 검증해서 도당에서 검증 절차가 끝나야 예비 후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당에서는 진행해두고 있어서 다른 당에 비해서 좀 예비 후보 등록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자,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수시로 대화하기로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